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일반 사람들 중에 1억이란 빚을 갚을 사람 많지 않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혹시 빚 있는 사람 있습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빚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스티나님 죄송한데, 스티나님 그 대학교 나오셨잖아요. 혹시 뭐 학자금 대출 받은 거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빚 없는 사람들 찾기가 힘들 거예요. 빚 있다고요? 아까 그 여의도 출신은 빚 없겠죠. 그분은 이게 뭔지 모를 겁니다. 빚 1억이 뭔지. 3천만 원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3천만 원 갚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빚 없는 사람보다 빚 있는 사람 찾는 게 더 힘들어요. 있어요? 어이구. 이게 막상 갚으려면 장난 아니에요. 이게 생각보다 금리 세거든요. 학자금이. 한 1,000만 원, 2천만 원도 갚기 빡십니다. 막상 스티한테 나중에 경제활동하면서 갚아보면 와, 이거 무섭다는 생각 가질 거예요. 학생들은 이거 잘 몰라요. 학자금 대출 같은 것도 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이제 갚으란 압박이 안 오니까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 안 하는데 졸업하면 이제 이게 떡하니 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걸 갚아 나가려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이 또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속 이걸 갚기 전까지 이자는 계속 쌓이거든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 못 갚은 분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제가 여기 얘기하고 싶은 건 1억이란 빚. 뭐 어떻게 해서 1억이 생겼냐, 이거는 뭐 사람마다 사정이 있는 거니까. 1억 빚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특히 서민한테. 좀 안 좋은 얘기인데요. 1억 빚은 대부분 못 갚습니다. 10명 있으면 갚을 사람은 2명도 안 됩니다. 거의 못 갚습니다. 못 갚는데 1억이란 빚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찾아보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스티나님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나라에 지금 가구당 가계빚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가계빚이 정확하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가구 빚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 가구라고 하면 가정이에요, 가정. 거의 맞추셨네요. 8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801만 원인 거 그래요. 작년 기준. 그러니까 재작년 기준이에요, 재작년. 2021년 그 행정안전부 나라지표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보면 가구당 부채가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21년이니까 재작년이죠. 올해 23년이고 작년 건 아직 안 나왔어요. 22년. 곧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2022년 한 9천만 원 넘겠죠. 매달 한 500만 원씩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가정 하나에 빚이 거의 1억 가까이 있는 거예요. 물론 빚 없는 집도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빚이 엄청 많은 집도 있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빚 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뭐 가게 있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빚 있는 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얘기지만 1억이라는 빚을 지는 사람도 많은데 이걸 제대로 갚아 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갚아 나가는 사람도. 왜냐하면 갚는 가족도 힘들 뿐더러 갚다가 포기합니다. 이게 상당수가.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길어요. 사람 지치거든요. 왜냐, 사람이 돈을 벌면서 뭔가 성장을 해야 되잖아. 돈을 모으면서 자산이 쌓여가는 재미가 있는데 빚을 갚는다는 거는 갚기 전까지는, 완납하기 전까지는 이 돈 버는 재미 자체를 못 느끼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고생하면서도 통장이 쌓이는 재미를 뭔가 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냥 빚이 줄어드는 재미를 보고 사는 거죠. 이거 견디기 상당히 어려워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져야 될 빚만 아니면 빚지지 마세요. 빚지지 마. 남자분들 자동차 같은 걸 헛짓거리가 빚지지 마시고, 여자분들도 명품백 같은 거 구매하셔가지고, 스티나님은 아니지만 주변에 비슷한 여자분들 중에 분명히 뭐 사치 같은 거 심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리볼빙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절대 그런 분들 따라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기 능력에 맞게 소비하시고 지금 빚이 있으면 갚으시고 더 이상 빚을 늘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빚은 달에 100만원씩 갚으면 이자까지 갚아야 해서 10년 이상 걸립니다. 신기한 게
나쁜 일에는 계속 악재가 쌓여갑니다. 몸이 아프다거나 사고 난다거나 빚을 갚는 중 돈 들어갈 일이 생깁니다. 최소 10년인데 그 안에 이빨, 잔병치레 한 번 안 할 수 없어요. 월 100 갚으려면 최소 월 250에서 300, 연봉 4천 이상인 직장을 가져야 생활이 가능합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1억은 고금리의 1억은 저금리의 3억을 능가합니다. 값어치가 미국 금리가 4.25에서 4.5, 실질 대출이자는 6에서 7%, 1억 1년 이자가 700이라면 달에 100만원 갚는 거라면 원금은 40 상환하는 게 됩니다. 이자가 원금보다 큰 거죠. 다음에 이자 630, 달이자 57, 원금 43. 10년으로 못 갚아요. 3년 있다가 금리 내리더라도 10년이 걸리는 거죠. 최소 10년. 모으는 것도 7년 걸립니다. 이것도 엄청 빠른 거죠. 대체적으로 맞벌이에도 5년 잡아야 해요. 이자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의 차이죠. 모으는 게 빠르다는 게 여기서 오는 거죠. 6천 이자는 현재도 300 받을 거예요. 1억 이자는 현재 500 정도. 세금 제하고 달에 100만원씩 저금하면 올해 1억 예금, 내년에는 1억 2천 예금. 고금리 1억은 엄청난 현금 보유죠. 물건값은 싸지고 실직을 해도 최소 7년에서 10년은 거뜬히 버텨주는 그늘막이죠. 중간중간 일 조금만 해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는, 서민이 부를 쌓으려면 고금리가 좋고 기업이 부를 쌓으려면 저금리가 좋죠. 돈의 선순환인데 거기엔 부채라는 함정이 생깁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것 같아. 뭐냐 하면 빌려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빌려가는 것까지는. 근데 빌려서 내가 갚아 나갈 때 이자까지 해서 얼마 정도 돈을 들어가는지는 모르는 것 같아. 이게 무서워요. 뭐냐 하면 사람들이 1억 빚이라고 하면 1억 이 숫자만 생각하지 1억에 딸린 비자란다. 1억에 딸린 그 이자 달마다 나가는 이자 금액이 얼마나 큰지 이걸 감당을 못해요. 크죠 이게. 그리고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일반 서민이 1금융권에서 순수하게 1억 빚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서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신용도가 낮아요. 신용도가 낮아서 보통 이제 금리가 낮으려면 1금융권에 빌려야 되는데 1금융권에 이렇게 1억 이상 빌리는 것도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래서 돈 빌리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신용도가 엄청 좋지 않은 이상은 직업적으로 뭔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일반 서민한테 1금융권이 1억 이상 빌려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많이 빌려봐야 5천만 원. 그러면 나머지 5천 원 어디서 나올까? 2금융권. 그 다음에 뭐 2금융권 안 되면 저 러시안 캐시 같은데, 러시안 캐시나 사나머니 같은데, 아니면 뭐 카드론, 아니면 정 급하면 사채, 일수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보통 1억 이상의 빚이 있으면 은행 빚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른 빚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나마 1금융권이 양심적이에요. 1금융권이 그래도 금리가 제일 낮아요. 60%가 낮은 거야 이게. 근데 낮아요. 그럼 다른 데는 어떨까? 더 심하다는 거죠. 다른 데는 뭐 10%, 15%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이 1억 빚이 있으면 정말 심각하게 그런 겁니다. 절대 1금융권의 빚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스님한테 아시면 좋은 게, 지금 연끌하신 분들 많죠 수도권에, 서울에. 5억, 6억 있죠. 이것도 신용대출만 5억, 6억이 절대 아니에요. 신용대출, 뭐 주담대, 이것도 모자라서 2금융권 카드론까지 손대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연끌이 자빠진 이유가 이겁니다. 1금융권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1금융권만 있으면. 1금융권도 센데 뉴스에서 1금융권만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그분들이 또 1금융권만 해가지고 그거 못 만들었어요. 팩트를 얘기하면. 1금융권에서 아무리 생각, 아무리 직업이 좋아도 퐁탄시티군요. 퐁탄시티. 예. 퐁탄시티. 거기도 아마 들어가려고 한 5, 6억씩 받았을 겁니다. 아무리 삼성 다녀도 한 사람이 그렇게 5, 6억씩 받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뭐 한 3억은 뭐 1금융권 받았다 치고 나머지 돈은 어디서 마련해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게 그런 거예요.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이자의 압박은 더 늘어나고, 거기다가 고정이자가 아니라 유동성이다 보니까
이자에 대한 어떤 그런 금액은 점점 늘어나고 버는 돈은 정해져 있고 거기다가 집값은 떨어지고 지금 동탄은 반토막 났거든요. 정확하게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 올해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담보 가치가 사라지게 되면 폭탄 거기에서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폭탄 출신이구나. 폭탄 출신이군요.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하죠.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한데 폭탄 열등내구나. 병점 사시나? 병점하고 동탄이 가깝지 않나요? 병점에 사시나? 원래 화성시내가 원래 병점이었거든요. 원래 병점이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그런 거예요. 빚이 한 군데만 여러 군데서 있기 때문에 다 갚아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영끌하신 분들은 이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은행에서 상한이 들어와요. 다 갚으려고. 다 내놔. 이런 식으로 상한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주담대로 뭐 1억 5천 받았다고 하면 은행도 이제 주담대를 해주는 이유가 이 집이 담보가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눈 뜨고 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내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영끌뿐만 아니라 서민분들이 억 단위 있으면 거의 힘듭니다. 요즘 같은데 더 힘들 거예요. 왜 제가 이 서민 더 갖기 이제 돈 갖기 정말 힘드냐고 단적으로 얘기하냐면 서민들은 버는 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보금자리론만 하냐 이제. 그러니까 보금자리론 한 사람도 있겠지만 보금자리론 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것도 아마 보금자리론 해도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막 수억씩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여기저기 다 있어요 이게 막 주담대도 뭐든 금리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거 저금리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손대는 거 다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버는 돈이 적으니까 적단 말이에요. 수익적이 작잖아요. 근데 이걸 갚아나가려 생각해봐. 이자까지 있으면 어떻게 갚아나냐는 거죠. 계산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서민들이 돈 악자까지 갚아나가고 어떻게 하냐면 쓰리잡 포잡을 하는 거예요. 쓰리잡 포잡. 정말 그래도 독하게 갚아나가려 하는 분들은 뭐 야간에 뭐 대리운전 뛰고 주말에 상하차도 하고 거의 쉬는 날 없이 자는 시간 빼고는 다 일만 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 달에 뭐 450 정도 벌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못 버티는 거야 사람이. 잠깐은 버틸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한 4년 5년 생활해봐. 몸이 남아나겠냐고. 못 남아요. 나이 먹을수록 몸이 좀 안 좋아지고 그렇게 일하면 또 건강이 나빠지죠. 뭐 갚아 나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 1억 있는 분들 중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갚아 나갈지 모르겠어요. 빡십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뭐 빚도 자산이다.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빚도 자산. 작년까지 이런 말 내가 지겹다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들었죠. 빚도 능력이자 자산이자. 근데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책임지셔야죠. 그렇게 이제 빚도 자산이라 생각하고 자산처럼 빌리신 분들, 억 단 이상 지신 분들 책임져야죠. 자기가 빚졌으니까. 정말 능력인지 아닌지 자기가 책임지고 갚아 나가면 되는 거죠. 아무튼 보통 사람한테는 이 체면의 무게가 장난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빚지는 거 절대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빚지는 거를. 빚 무섭습니다. 저도 살면서 빚 때문에 집안 박살나는 거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빚이 엄청나게 큰 빚 때문에 박살나는 게 아니라 한 3천, 4천 정도 집안이 박살나는 거 봤습니다. 야반도주하고 힘들게 사는 거 많이 봤어요. 근데 1억이면 더 심하겠죠.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이것저것 빚 벌리시면 안 됩니다. 카푸어도 하면 안 됩니다. 백푸어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푸어짓 하면 안 돼요. 그 어떻게 벌리신 분들은 갚아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저 빚을 더 키우지 마시고요.
자기가 벌린 거니까 책임지고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앞으로는 뭐 빚도 자산이다. 뭐 빚지는 것도 능력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도를 기점으로 절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영끌 비트처럼 뭔가 극단적으로 뭔가 투자하는 것도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방 노리는 것도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